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민식입니다. S&P 500은 약 0.16% 정도 하락하면서 꾸준히 횡보장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어제 발표된 중요한 데이터들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개별 종목을 분석해주면 안 되냐는 요청이 중간중간 있는데, 개별 종목은 아주 몇몇 분들께만 한정된 것이기도 하고 꾸준히 트래킹을 해야 하기 때문에 테슬라와 같이 하나의 종목을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비효율적이며 제 입장에선 힘이 빠집니다. 개별 종목에 대한 분석들은 제가 꾸준히 트래킹을 해야 하는 부분인 만큼 멤버십 분들 상으로만 제공드리고자 하니 이해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이러한 데이터들은 제가 발표되기에 앞서서 멤버십 분들께 편하게 컨센을 파악하실 수 있도록 미리 공유드리는 일정인데요. 특히나 어제 있어서 중요했던 지표는 바로 여기 University of Michigan 5 to 10 years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였습니다. 먼저 이 지표의 의미는 앞으로 5년에서 10년이란 기간 동안에 인플레이션의 중간값은 3.2%가 될 것이라는 부분으로 연준이 타겟하고 있는 2% 대비해서 여전히 꽤나 높은 수치입니다. 그 수치가 이번에 3.2%가 나왔으며 컨센은 2.9%를 넘어 주었고요. 지난달 수치인 3.0%를 넘었다는 것을 봤을 때 이번 3.2%라는 수치는 굉장히 인플레이셔너리한 수치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CPI나 PPI, ISM 등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지 그러한 데이터들만큼 중요한 데이터가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라고 봅니다. 물론 이러한 수치는 프릴리미너리 수치이기 때문에 재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가 나온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2000년부터 여기 2023년 오늘날까지 데이터를 보시면은 여기 3.2%라는 데이터는 거의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사실 연준이 과거 금리를 75bps 올렸을 때가 바로 3.1%가 나왔을 때였습니다. 물론 이 수치도 원래는 3.3%가 나왔습니다만 이게 재조정이 되면서 3.1%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어제 나온 수치인 이 3.2%인 수치도 재조정이 될 수 있으므로 두고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게 나온 이유는 가솔린 때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여기 가솔린 가격은 여기 파란색 부분으로 최근 들어서 특히나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표가 나온 부분은 조금 이상합니다. 하지만 설사 3.2%에서 더 낮은 수치로 재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얼마나 재조정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이번에 나온 여기 1년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를 보시면은 4.5%로 컨센 대비해서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의 지난달 수치는 4.6%가 나오면서 지난달 기준으로 1년 뒤의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4.6%를 기록할 것이라는 암울한 수치가 나왔고요. 당연히 이러한 수치가 나온 이상 제 입장에서는 조심해야 한다는 영상을 꾸준히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다음 달이었던 바로 어제 이렇게 4.5%가 나왔는데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3.2%라는 수치가 조정이 된다고 해도 얼마나 조정을 받을지가 의문입니다. 근데 만약 조정을 받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된다거나 0.1% 같이 조금 조정을 받는다면 연준 입장에서는 많은 고민이 될 겁니다. 더 많은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1980년부터 오늘까지 기간을 늘려보았는데, 보시면 3.2%라는 이 수치는 인플레이션에 있어서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닙니다. 특히나 이러한 기간에 걸쳐서 주식시장이 그래도 괜찮을 수 있었던 이유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약했기 때문인데, 3.2%는 이렇게 2008년 그리고 1980년부터 1990년대를 연상하게 하는 수치입니다. 자꾸 저보고 안 좋게 분석을 한다고 뭐라 하시는데, 저도 좋은 방향으로 분석을 하고 싶지만 주가에서 밑바탕이 되는 근거 데이터가 안 좋은 쪽으로만 나오니까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5년에서 10년 뒤에 기대 인플레이션의 수치는 3.2%로 지금 헤드라인 CPI는 4.9%이고 콜 CPI는 5.5%인 것 대비해서 적어도 5년 뒤에는 인플레이션이 그나마 줄어드는 모습을 보일 것이니, 물론 2% 이상이지만 오히려 지금이 기회이며 계속 분할 매수를 하십시오라고 말이죠. 그런데 만약 지금 현재 장이 저평가했다면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있었겠지만,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은 2008년 때만큼이나 고평가인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분할 매수를 하고는 못할 것 같습니다. 물론 코로나가 터진 뒤처럼 이렇게 저평가가 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었겠지만요. 그리고 저야 저 스스로가 큰 돈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건 제 입장이고요. 모든 분들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에 맞는 투자법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 3.2%라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향 조정이 된다면 그 부분은 제가 텔레그램 멤버십 분들께는 바로 공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제가 3월달에 유튜브에 올려드린 영상으로 옵션 전략을 연계해서 탄타성 정보를 공유드린 영상으로
쇼피파이를 대상으로 멤버십 분들께 분석을 공유드렸습니다. 3월 27일 기준 50달러에 월 19일 콜옵션의 양이 이렇게 무려 7,551개어치가 순식간에 급등을 했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아스크 프라이스가 2.53달러인 만큼 50달러를 기준으로 콜옵션 트레이더들이 이득을 보려면은 주가가 52.53달러 이상까지 주가가 상승을 해야 하므로 쇼피파이는 5월 19일 안에 52.53달러까지 갈 확률이 높다라고 분석을 드린 바 있습니다. 최대한 분석에 있어서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밸류에이션 관점에서도 저평가인 것을 확인했고요. 게다가 차트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45.59달러부터는 이렇게 엄청난 갭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하기 쉬운 상태라고 또한 분석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쇼피파이는 이렇게 23% 그리고 어제 추가적으로 8% 상승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5월 19일 옵션 만기일 이전 52달러 이상을 갱신하게 된 상태이기 때문에 콜옵션 세력들은 엄청난 수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을 따라서 주식을 사셨던 분들 또한 주식에서 큰 수익을 얻게 되신 것이죠. 옵션과 연계해서 아주 좋은 결과를 낸 예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저의 경우는 이렇게 단타성 정보라고 말씀드린 만큼 매도를 하였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콜옵션이 연계된 전략의 경우는 멤버십 분들 상으로 멤버십 분들이 사전적으로 좋은 위치에 포지션을 잡으실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텔레그램에 공유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저희들과 함께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안정의 투자를 이행하고 싶으시다면은 여기 이 링크라던가 혹은 가입 버튼을 누르신 뒤 여기 커뮤니티 탭을 누르시고 아래에 있는 멤버십 전용거를 찾으시면은 링크가 있으니 그 링크를 통해서 텔레그램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대 인플레이션이 나온 뒤에 6월달 금리 인상 전망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볼까요? 보시면 이렇게 13.2%로 높아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13.2% 정도 가지고는 아직 동결 정도의 수준입니다만 앞으로의 데이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또한 크게 뒤바뀔 것입니다. 실제로 여기 보시면은 13.1%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CPI가 컨센에 부합하면서 며칠 전에 인상률은 이렇게 좀 떨어졌지만 기대 인플레이션이 발표가 된 뒤로 이렇게 바로 반등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S&P 500의 차트를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2월달부터 지금까지 그래도 꽤나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10월달 대비해서는 꽤나 많이 올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S&P 500의 지표를 미국 달러가 아니라 유로로 바꿔서 본다면은 사실 S&P 500의 주가는 거의 이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과거 대비해서 이렇게 줄어들기만 했죠. 이 말인즉슨 S&P 500에 들어가는 지표를 달러가 아니라 유로로 바꿨을 때 이렇게 바뀌는 이유는 말 그대로 S&P 500이란 주가 상태가 기업이 강하고 잘해줘서 오른 것이 아니라 통화에 있어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P 500의 경우는 이렇게 달러 때문에 그나마 주가가 오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달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꽤나 오랜 기간에 걸쳐서 달러가 약세를 보여주면서 S&P 500이 이렇게 반대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때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반대로 말하는 거 아니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투자의 기준을 주식에 자꾸 잡으니까 반대로 보는 거 아니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주식에는 기업 실적도 있고 옵션 세력도 있고 알고리즘도 존재하고 개개인의 단타 매수 세력 등 사람들의 욕망이 그대로 비춰지는 곳입니다. 반면 달러란 인덱스는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당연히 달러가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기준이 달러에 있어 이렇게 오르는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었습니다. 다이아몬드 리버설 패턴에 있어서 그대로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통화라는 부분에 의해서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하락에 대한 리스크를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특정 개별 주식을 대상으로 나쁘게 보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주식에서도 저평가인 주식들은 오히려 모아나가고 있고요. 개별 주식에 대한 분석은 유튜브에 분석을 했을 때 저만 힘이 빠지기 때문에 텔레그램에 분석을 계속 남기고자 합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했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방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